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캐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진도는 그냥 그때그때 나가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2015 버전인데요. 가지고 계신 어떤 캐드를 사용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코맨드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어떤 캐드든 비슷한 명령어라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일단 도면을 하나 열었는데요. 제가 이쪽 제가 손 모양을 같이 좀 캡처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캐드를 하실 때 손의 위치와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 자체가 캐드의 속도를 좀 좌우하거든요. 일단 캐드를 이렇게 키시면은 그냥 무한한 우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우스 요 스크롤을 이렇게 올리고 내리시면은 확대가 되기도 하고 축소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들어가셔도 무한한 우주 속에 빠지십니다. 일단은 선을 하나 그려볼 건데요. 선은 라인이라고 해요. 라인. 근데 라인이라고 다 치시는 것보다 이 영어는 저도 이제 대학교 딱 입학했을 때 1학년 1학기 때 캐드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외국인들은 생략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라인의 약자인 L을 치시면 되고요. 자,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ESC 막 치시고, 자, 지금 명령어를 칠 겁니다. 라인이라고 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L이라고 치셔도 돼요. 근데 명령어의 끝이 났을 때는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 주셔야 돼요. 엔터하고 스페이스바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왼손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엔터 이렇게 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스페이스바 많이 쓰세요. 그래서 L 엔터 혹은 L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은 기본적인 명령어인 라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라인이 들어가면요, 그냥 선을 이렇게 아무데나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면 선을 긋는 족족 이제 뭔가 생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거고요. 명령이 끝났을 때는 ESC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L 스페이스바 쪽 쪽 쪽 쪽 쪽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 선을 그리신 거예요. 물론 아무 의미 없는 선입니다. 이제 객체를 한번 지워볼 건데요. 해당 객체 요 선분 하나를 객체라고 하고요. 요 선분 하나를 객체라 해요.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이 객체의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선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객체에 대한 프로퍼티가 나와요. 지금 보시면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 이 객체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컬러는 바이 레이어가 정해놓은 색깔이고요. 그 레이어의 이름은 0번이고 라인 타입도 레이어에 쫓아갑니다. 이러한 프로퍼티스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계속 배우실 겁니다. 다시 이쪽 객체에 놓으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프로퍼티스가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요 객체를 하나를 클릭하면요, 점이 3개가 나와요. 의미는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뭐 가운데는 무브랑 카피의 기능이 있고 끝을 잡으면 스트레치가 된다. 이런 기능은 조금 이따가 배울게요. 일단은 그냥 딜리트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 객체가 지워지거든요. 요 객체도 눌러서 지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지우려면요, 요거 지울 때 이제 이제 스타크래프트 잘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지우실 거예요. 네, 저 스타크래프트 되게 못해요. 저 저그만 하는데 매일 까여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지울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뭐 드래그 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커서를 놓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쭉 하시면은 이렇게 객체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마우스를 또 한번 툭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 번에 골라졌어요. 이걸 딜리트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자, 다시 라인 이제 엔터 안 치고 제가 스페이스바 칠게요. 스페이스바. 이번에는 우리 한번 별을 한번 그려 봅시다. 뭐 이렇게 그렸어요. 별을 그리고 지울 건데요. 방금 전에 드래그 하는 방법 이렇게 골라서 지우는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드래그를 할 거예요. 이걸 드래그 한다고 하거든요.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할 거예요. 요게 다 들어가면은 갑자기 그랑조처럼 별들이 팍팍팍팍팍팍팍 하더니 이제 그랑조 해야 되는데
잡혔죠. 여기서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도 똑같이 할 건데요. 이번엔 오른쪽에서 해볼게요. 오른쪽에서 드래그를 하는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를 할 거예요. 뭔가 차이점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ESC를 눌러서 지금 잡았던 객체들을 풀어줄게요. 자, 왼쪽에서 하면은 파란색이 만들어지고요. 오른쪽이면은 초록색이 만들어져요. 차이가 뭐냐면요. 왼쪽은요. 이 객체를 보시면은 좌측과 우측에 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점이. 이 두 가지가 이 파란색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안 잡혀요. 여기서 여기 요만큼을 넘어가는 순간 지금 색깔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해야 잡혀요. 근데 이 오른쪽에서 그리면은 이제 초록색, 약간 연두색 생긴 이 박스가 쳐지는데 여기에는요, 걸리는 놈은 다 걸려요. 아주 요만큼만 걸려도요, 얘네들이 다 잡혀요. 보이시나요? 색깔이 바뀌는 게. 요걸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캐드에서는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랑 우측에서 왼쪽으로 갈 때랑 잡히는 객체들이 달라져요. 객체는 이렇게 잡았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다 들어와야 돼요. 이 캐드는 컴퓨터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얘가 필요한 거는 요 점과 요 점이 다 잡혀야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긁었을 때는 얘네들이 잡히고요.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긁었을 때 파란색 사각형을 그리면서 얘네들이 잡히고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때는 초록색의 사각형이 생기는데 이때는 얘 일부만 걸쳐도 잡혀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때 얘네 두 개를 같이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딜리트 누르면 같이 지워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긁을 건데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잡으면 하나만 잡을 수도 있어요. 물론 더 빠르게 캐드 스타크래프트 잘 하시는 분은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해서 잡겠죠. 이렇게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다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방금 전에는 이렇게 하나를 잡고 아니면 두 개를 잡고 하는 이 박스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번에 지우는 방법. 방금 전에 이렇게 그리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딜리트로 하는 방법은 조금 이 왼손에서 이쪽까지 가기가 멀어요. 그래서 erase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역시 약자는 E예요. 이 스페이스바를 치고요. 요 객체를 잡으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지워져요. 다시 이 스페이스바 객체를 요거 아니야. 근데 나 요거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얘도 필요해.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객체를 다 잡았잖아요. 그때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시면은 명령어로 지워집니다. 그리고 돌리는 방법은요. undo의 약자인 U를 쓰시면 돼요. U 스페이스바 하면 방금 전에 했던 명령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라인으로 우리 또 별을 끄랑조 하면서 그리고 자, 이 명령을 넣고요. 요 객체 잡고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지워집니다. 자, 코맨드 명령창이 이쪽에 있거든요. 잠시만요. 우와. 코맨드 명령창이 여기를 코맨드 명령창이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코맨드 명령창에 뭐가 나왔는지 보십시오 하면은 항상 이쪽에 영어를 보셔야 돼요. 자, ESC 막 누르시면은요, 코맨드 창에 캔슬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L 스페이스바 누르면은요, Specify First Point 해가지고 첫 번째 지점을 클릭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지점이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Specify Next Point. 다음 지점이 어딥니까? 여기. 그러니까 계속 누르라고 나와요. Specify Next Point. 그래서 제가 별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별을 그리고 끝났을 때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거나 뭐 Close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는데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끊깁니다. 다시 L line이라는 명령어고요. Specify First Point가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점이 여기입니다.
다음 점이 어딥니까?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그리고 여기 넥스트 포인트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레이즈 명령은요, 이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순간 이레이즈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오브젝트, 지울 오브젝트를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는 요거. 근데 객체를 고를 때는요, 뭐 이렇게 클릭해서 고를 수도 있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고를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잡아서 끌 수도 있어요. 자, 오브젝트가 다 형성이 된 거예요. 이때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명령어, 이레이즈 명령어가 여태까지 생성했던 오브젝트들을 지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 가시겠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자, 라인을 이제 그릴 건데요. 방금 전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렸어요. 근데 이게 수평선이 수평을 뭐 이렇게 맞추기는 힘들어요. 수평을 어떻게 맞추지? 난 직각으로 이걸 그려야 되는데, 야, 이렇게 그려놓고, 야, 여기에 또 직각으로 어떻게 그리지? 여기 잡혔네. 이거 참 힘들죠. 그래서 캐드는 주로 이제 건설 현장이나 뭐 그런 데서 많이 사용을 하겠죠.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쓰시고, 뭐 기계과 분들도 쓰실 것 같고요. 대부분 직교좌표계를 써요. 90도가 우리는 항상 맞아야 돼요. 90도가 맞으려면요, 직교좌표계라는 걸 써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직교좌표가 지금은 안 켜진 상태예요. L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선을 이렇게 그으시면은요, 직교좌표가 안 켜지는데, 일단 Shift를 키는 순간 얘가 그냥 직각으로 잡혀요. 난 십자가를 그릴 거야. 이번 주일에는 교회를 가겠노라 하고 십자가를 그리는데, 스페이스바를 잡으면은 직각이 잡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객체 잡아서 이번에 지워볼게요. 지우고. 근데 저는 쉬프트를 누르지 않아도 항상 평상시에 직교좌표계가 켜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는 F8번을 눌러주시면 돼요. F8번을 누르는 순간 방금 보시면은 이쪽에 오소 온이라고 켜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교좌표계가 켜져 있습니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라인을 이제부터 그으시면은 이제 그냥 직각으로만 그려져요. 이게 45도가 안 그려져. 근데 이 외에 각도를 그리고 싶다. 그때는 Shift를 누르시면 반대로 이번에는 직교좌표계에서 벗어난 선분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다시 기본적으로 선을 그릴 때 오소온이 꺼져 있을 거예요. 라인을 딱 그리시면은 이럴 식으로요. 막 360도 그냥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F8번을 누르시고 그러면 오소온이라고 켜진다고 했어요. 이 직교좌표를 킨 상태에서는 직각으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교회에 가시면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직각을 풀고 싶다. 그때는 Shift를 누르시면 얘가 돌아간다고요. 이렇게. 간단하죠? 자, 근데 대부분의 컴퓨터, 제가 캐드 컴퓨터 안 좋은 걸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라인을 딱 쓴 상태에서 여기 지금 직교좌표가 켜져 있잖아요. 여기서 끌려고 F8을 누르면은 버벅이더라고, 컴퓨터들이. 안 먹어요. 이거 봐. 지금도 멈췄거든요. 그래서 직교좌표계는 컴퓨터가 멈췄어. 좀 멈추거든요. 그래서 코맨드를 들어가시기 전에 코맨드가 아무것도 안 먹은 상황 있죠. 이때 직교좌표계를 끄고 키시는 게 좋아요. 저는 보통 키고 작업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교좌표계를 키고 작업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라인을 하나 그릴 건데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었고, 여기에 이제 오스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스냅은 F3입니다. 지금 제가 F3를 한 번씩 누르고 있거든요. 누를 때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오스냅이 켜졌다, 꺼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다른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 그립이라고 하나요? 그랩이라나요? 이렇게 잡는 기능, 선을, 그거랑 똑같아요. 이 그립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근데 기본적으로 오스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스냅을 들어가면요, 오스냅이라고 치면은 오스냅 이겁니다. 철자는 오스냅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은요, 오스냅 창이 나와요. 여기서 저는
정말 고지식하게 엔드 포인트만 쓰거든요. 미드 포인트도 안 써요. 아무것도 안 써요. 저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요 엔드 포인트에만 체크가 돼 있어요. 근데 다른 거 체크돼 쓰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거 다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때그때 꺼내서 쓰면 되는 거라서 나중에 선분들이 여러 개가 겹치게 되면은 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지금 저랑 하시는 분들은 엔드 포인트 하나에만 요게 체크돼 있으시면 돼요. 그러고 그렇게 되면은 라인을 이렇게 쳤을 때 지금 오스냅이 켜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가면은 얘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바뀌어요. 저쪽에 가면은 요 선의 절반이 한 여기쯤 되겠죠? 자, 이 선의 여기 절반 요 전에는 좌측이 잡혀요. 여기서 이 절반을 조금 넘어가면 지금 보시면은 이쪽이 잡히기 시작해요. 이쪽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 절반을 이렇게 넘어가면 좌측이 잡혀요. 이쪽이 잡히죠. 이게 오스냅이에요. 그래서 라인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 오스냅이 켜진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시잖아요. 그래도 시작점은요. 저는 분명 여기서 눌렀는데 선은 여기서 시작해요. 왜냐면 여기 사각형이 오스냅이 잡힌 거거든요. 다시 라인 스페이스바 오스냅 여기서 잡으시고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선을. 이쪽도 똑같아요. 저 오스냅 잡고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스냅끼리 여기하고 이렇게 가서 저는 분명 여기 수평선을 그렸잖아요. 근데 오스냅이 먼저 잡혔잖아요. 그럼 오스냅 잡힌 곳에 갖다 붙어요. 얘가. 뭐 제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 원래 캐드가 그래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오스냅이 지금 꺼보겠어요. 지금은 보시면 오스냅을 껐어요. F3예요. F3가 오스냅을 켜고 끄는 장치예요. 자, 오스냅을 끈 상태에서 이제 직교좌표계도 켜져 있네. 지금 보면 이제 별을 그릴 거예요. 별 그리려니까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돼. 이것도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돼. 스페이스바를 여기 또 눌러야 돼. 근데 지금 오스냅이 꺼져 있잖아요.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에 아까 전처럼 손이 갖다 붙지가 않아요. 뭐 아주 정확하게 제가 막 스나이퍼라 생각해서 딱 갖다 대도요. 나중에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얘가 안 붙어 있어요. 선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거리는 나중에 이렇게 재보면은 뭐 한 8mm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냅을 키고 끌는 거는 할 줄 아셔야 돼요. 라인을 그린 상태에서 중간에도 먹나? 이렇게 오스냅을 중간에 명령어 코맨드 중에는 안 먹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대부분 명령어로 시작하기 전에 오스냅을 끄거나 키고 시작하셔야 되고. 자, 한번 지워볼 거고요. 이번에는 사각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이 잘 안 그려져요. 왜냐면은 제가 이 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때 방금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것만큼 정확하게 여기서 딱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올려야 되는데 절대 안 맞거든요. 인간적으로. 이게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각형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rectangle 이렇게 치면은 이제 사각형인데 우리가 사각형을 그릴 일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다 치면서 오른손이 여기로 오는 순간 작업 속도가 엄청 줄어들어요. 그래서 왼쪽 손으로 REC, 렉탱글의 약자 REC만 치시면은 렉탱글이 돼요. 렉탱글이 사각형이에요, 영어로.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REC라고 치면은 레코딩이 아니라 렉탱글, 사각형이 그려져요. REC를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요, 역시 코맨드 명령창 잘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first corner point 누르라고 하죠. 그러면 first corner point 이렇게 눌러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코너를 눌러달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사각형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다시 RE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 거꾸로 그리셔도 돼요. 어떻게든 그리시면 되는 거고. 마우스를 갖다 올려대면 프로퍼티스가 보인다고 했죠. 아까 전에 라인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뭘로 만들었어요? 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각형은요, 폴리라인으로 생성이 돼요. 그 라인과 폴리라인이 어떻게 다른지는 나중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다 잡아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니까 초록색 나오죠? 여기서 잡아서 E 스페이스바. 지금 방금 밝혀드린 방법하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지웠거든요. 아까 전에는 eras라는 명령을 내리고 나서요. E 스페이스바 객체를 잡고 나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지워달라 했죠.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객체를 먼저 잡고 나서 E 스페이스바를 먼저 눌렀어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없어요.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질문하고 똑같아요. 캐드한테는요. 그냥 동물하고 달걀에 거기에 의미를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제가 사각형을 해놓고 해서 이렇게 객체를 잡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명령어를 주면요. 오브젝트는 생성이 됐고 그냥 명령어만 매겨달라 이걸로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객체가 없는 상황에서 eras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오브젝트를 형성하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제가 오브젝트를 뭔가 잡았어요. 객체가 잡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명령어 erase를 매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태 잡혀 있던 오브젝트는 내가 형성을 해놨는데 그냥 지워만 주세요. 같아요. 자, 계속 가시면서 제가 이제 오브젝트를 먼저 생성을 하고 나서 명령어를 먹일 수 있는 것과 아닌 명령어들을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캐드를 잘 하시는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일단 캐드는요 계속 공부하시고 영어라 생각하고 영어 수거 외우듯이 코맨드 명령어를 다 외우셔야 돼요. 절대 지름길은 없습니다. 명령어 여러 가지고요. 저가 막 작업을 할 때는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이 명령어의 체계, 요게 오브젝트 형성이고 그 다음에 뭘 누르고 이런 것만 이해를 하시면 금방 쫓아오실 수 있어요. 오늘은 트림하고 익스텐드까지는 갈 거거든요. 트림하고 익스텐드까지 갈 거니까요. 조금 더 바짝 긴장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되돌리기 하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라인을 치실 거고요. 라인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우와 라인에서 이렇게 쳤는데 여기에 이렇게 9940이라고 나와요. 보통은 캐드에서 치는 거를 미국 애들은 애들이라면 안 되죠. 미국 분들은 뭐 인치나 이런 단위를 쓰겠지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밀리미터를 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9.9m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냥 요 1 자체를 우리가 1mm로 보니까요. 보통은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딱 선을 치는 순간 이게 9m의 선이 된 거예요. 근데 9m의 선을 더 크게 보고 싶거나 더 작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16cm짜리 선을 그렸어요. 이 선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마우스에 요 스크롤 있잖아요. 스크롤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당겼는데 잘 보세요. 당길 때 지금 요 놈 있잖아요. 요 십자가. 요 놈이 위치한 곳으로 당겨지거든요. 여기서 아웃을 했다가 나 여기를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당기시면 돼요. 나 저쪽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 펜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펜이라고 스페이스바 PAN 치고 그럼 이제 갑자기 얘가 손바닥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손바닥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가서 보는 거예요. 우측을. 왼쪽도 볼까? 막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약자는 P거든요. P 스페이스바 치면 똑같아요. PAN까지 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것도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스크롤을 누르세요. 누르면 이게 손바닥으로 바뀌어요.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요걸 확대하고 빼고 오른쪽 끝에도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고 요거는 작업하시면서 계속 손에 익으셔야 돼요. 프로그램마다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오맥스 같은 경우에는 펜 기능이 이 두 개를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뭐 인터페이스는 전부 다 다른 거니까 지금은 캐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줌하고는 배워봤고요.
방금 전에 이게 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줌 명령도 줌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원래는 줌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이 줌이라는 명령을 치면은 이제 밑에 보면은 명령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와, 자시 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all, 센터, 다이내믹, 익스텐드, 프리비우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단해요. 줌은 약자가 Z거든요. 줌 스페이스만 누르고요. 나 여기만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윈도우라고 치시면은 윈도우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확대가 돼요. 근데 방금 전에 있던 걸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렇게 크게 봤던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가고 싶으면 줌 엔터 프리비우스 아까 전에 봤던 거 P의 약자가 P거든요. P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 전에 줌으로 가요. 그래서 다시 줌 일로 돌아가고 다시 줌 근데 전체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를 누르면 돼요. A가 약자예요. 그래서 줌 어를 누르면 전체를 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요 좌표계가 있는데 여기가 0,0이에요. 0,0하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점까지 전체적으로 보여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고 여기만 보고 싶다. 그러면 펜으로 이렇게 당겼어요. 방금 전에 줌 얼 한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다시 줌 프리비우스 하면 되겠죠. 줌 프리비우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줌 프리비우스도 계속 몇 번 먹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화면으로 계속 돌아가고 싶으면 줌 프리비우스 하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다시 줌 윈도우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고 줌 얼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자줌 윈도우는 굳이 W를 칠 필요는 없어요. 줌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사각형 고르시면 돼요. 제 말이 빠르니까요.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멈추시고 그 해당 명령어 테스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계속 귀로만 듣고 나서 나중에 해야지 하면 안 되세요. 옆에 틀어놓고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직교좌표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로 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 거고요. 6m짜리 선을 그었어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서 선이 이렇게 갈 건데요. 이렇게 가다 이렇게 끊겼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요. 그냥 일단 답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선을 확장하고 싶어요.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거는 익스텐드에서 이게 확장하다, 뭐 이렇게 늘려내다, 뭐 이런 거예요. 익스텐드라는 명령의 약자는요, EX예요. EX를 누르시고요. 이제 명령어가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아까 전에 이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객체만 형성하고 나서 그걸 지워주세요 했잖아요. 이번에는 객체가 첫 번째 객체가 들어가고 두 번째 객체가 들어가요. 자, 익스텐드라고 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요.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셀렉트 오브젝트라고 나와요. 해서 객체를 또 지정을 해달래요. 그래서 객체 그래 난 요거를 지정해 줄게. 자, 첫 번째로 지정한 객체는요. 여기까지 늘려주세요. 여기까지 늘려주세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요. 이번에는 또 익스텐드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냐 아무튼 객체를 누르라는 소리거든요. 그때는 저는 이 선을 확장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선에 이쪽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다시 언두의 약자 U를 해서 다시 돌려보겠어요. 익스텐드 스페이스바 그리고 객체 누르시고요. 스페이스바 그리고 늘릴 객체를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는 제가 객체를 누를 때 하나하나 찍어서 했잖아요. 근데 다시 언두 하시고 익스텐드 하고 객체를 선택하실 때는요. 굳이 그 객체를 클릭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스타크래프트 못하니까요. 그때는요.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해서 얘가 걸리면 돼요. 스페이스바 얘도 가서 누르기가 귀찮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박스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하실 때 보면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금방 늘어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선이 이렇게 자, 선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간 선을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트림 자르다는 거거든요. 트림이라는 명령의 약자는요 tr이에요. tr 스페이스바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자를 기준이 되는 선을 first object에 넣어 주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세컨드 오브젝트, 이제 자를 객체. 자, 이 선을 기준으로 나는 이쪽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지금 보이시면은 이렇게 X가 이렇게 생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쪽을 누르면 이게 잘려요. 자, 다시 언두 해보고요. 자, 이번에 자를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객체를 클릭할 때는 가서 얘를 이렇게 클릭할 필요 없이 이렇게 잡아도 된다 했죠. 자, 트림 스페이스바 요거 잡고요. 스페이스바 이렇게 끊어내시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하면요. 저 이제 작업할 때는 이렇게 되죠. 트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도 직각으로 만들려니까 저도 요 나온 부분이죠. 여기를 또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트림 이번에는 얘를 기준으로요. 이 선의 위에를 잘라주세요. 하면은 직각으로 만난 두 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여기서 트림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를 잘라주세요. 다시 트림 이 선을 기준으로 좌측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빨리 하면요. 트림 이쪽 잡아가지고 이쪽 자르고 이쪽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자,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요. 트림에서는요. 이 첫 번째 first 오브젝트를 이 두 가지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잡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도 잘라주시고 얘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다시 트림 전체를 그냥 잡아서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끊어주세요. 그럴 바에 이렇게 하면 되죠. 아예 이제 트림으로 두 개를 잡고 나서요. 이렇게 자, 지금 트림으로 제가 일단은 두 번 자를 건데요. 이제 명령어가 얘네들은 트림 해놓고 나서 요걸 잡고 나서 요걸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또 트림 눌러서 들어가려니까 이게 또 귀찮은 거예요. 우리 미국 분들은요 이것도 귀찮아. 그래서 방금 했던 명령어를 똑같이 하실 때는요 그냥 스페이스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요 아까 전에 했던 명령어가 그대로 여기 보시면 트림이 또 먹혀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선이 이래요. 근데 트림을 해놓고 나서 여기를 잘랐잖아요. 그래서 끝나서 스페이스바를 눌렀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순간 또 트림 명령어가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나서 다시 스페이스바 퍼스트 오브젝트 잡고 다시 세컨드 오브젝트를 잡고 스페이스바 눌러서 끝내시는 거예요. 물론 뭐 트림으로 이렇게 다 같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일부러 그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같은 명령어가 계속 반복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레이즈 명령어도 이렇게 잡고 나서 지웠잖아요. 그리고 또 스페이스바 누르면 또 이레이즈예요. 그래서 이걸 잡고 또 지우면 돼요. 물론 다 같이 드래그해서 잡으면 되죠. 가르치느라 이러는 거죠, 저도. 자, extend라는 명령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ex 그래서 대상 first 오브젝트의 대상 오브젝트.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겁니까? 여기를 눌러 주시고요. 스페이스 바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갖다 주시면 돼요. 자, 근데 가끔 이제 트림하고 익스텐드가 그러니까 우리 영문법이라 할까요? 이 명령어의 구조 자체가 똑같아요. first 오브젝트와 second 오브젝트. 첫 번째 객체와 두 번째 객체로 항상 나뉘어요. 근데 이게 항상 헷갈리다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여기를 늘려야 되는데 모르고 트림으로 들어가서 first 오브젝트까지 눌렀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는 이 실수네. 이게 익스텐드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왔네. 그때는요. 얘네 두 개가 약간 좀 상호 보완이 돼요. 지금 익스텐드로 들어와서 이게 늘어나지가 않는 상태거든요. 트림으로 들어와서 얘가 늘어나지가 않는 상태거든요. 명령어는 지금 보시면 트림이라고 분명 먹혀 있어요. 근데 이게 늘어나질 않아. 이때는요. 쉬프트를 누르시면 갑자기 익스텐드가 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자, 이번에는 트림 명령어가 있었어요. 트림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실수 익스텐드로 들어간 거야. 잡았는데 자르려니까 나 트림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쉬프트를 누르고 이 객체를 이렇게 잘라버리실 수 있다고요. 이게 어떤 경우가 막 생기냐면요. 막 선이 이렇게 막 겹쳤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난 트림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잡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트림으로 딱 잡았어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스페이스만 눌러서 이렇게 늘리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좀 이게 손에 좀 익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안 만났죠. 아까 전에 rectangle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그렸지만 우리가 이거를 만나게 할 수 있어요. extend 요거 이렇게 늘려주시고 extend. 아이고 잘못 잡았네. 트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죠. extend면은 shift를 누르고 잘라버리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지금 두 가지 사각형을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지금 제가 rectangle이라는 명령으로 만들었고요. 얘는 제가 라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rectangle로 만들어서 이 선을 하나 클릭하는 순간 4개의 선이 같이 잡혀요. 이걸 폴리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폴리가 막 합성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인들의 합성이에요. 얘는 그냥 라인이에요. 이렇게 클릭해야 돼. 얘는. 근데 얘는 클릭할 때 ESC 눌러서 푼 겁니다. 얘는 이렇게 잡으면 그냥 잡혀요. 물론 이렇게 익스플로드해서 이걸 다시 라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심화 과정에서 배우고요. 물론 이제 pedit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걸 잡아가지고 뭐 조인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얘는 아까 전에 렉탱글로 만든 것 같은 폴리라인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선을 갖다 놓으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폴리라인이라고 다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랑 계속 공부하시면서 좀 나중에 배워보기로 하고요. 자, 선을 하나 긋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그어볼 거예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600에 1200이라는 타일을 좋아해 가지고요. 1200에 600이라는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걸 봐가지고는요,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내가 1200이라는 점을 절대 못 찍어낼 것 같아. 이 1200, 여기 숫자 보이세요? 요걸 해가지고 제가 1200을 정확하게 찍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찍을걸요? 이게 로또 되는 게 빠를 것 같아. 좀 더 확대해서 가보자. 1200 점이 어딜까? 확대해서 가. 저 먼 우주까지 가는 거야. 이거 안 돼요, 이렇게는. 자, 이럴 때 하는 방법이야. 라인 엔터 치고요. 첫 번째 first 포인트를 한번 누르세요. 그리고 방향을 일단 주는 거예요. 이쪽인지. 직교좌표가 켜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직교좌표가 켜진 상태에서 오른쪽을 쭉 내빈 다음에 1200이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시면요. 1200에 선이 이렇게 가 있어요. 여기서 ESC 치면은 이렇게 객체를 잡아 보실 수 있죠. 이 객체는 지금 길이가요. 제가 한번 길이를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오스냅도 꺼져 있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00인 선이 지금 그려진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L 스페이스바 지금 오스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끝점을 다시 잡은 거거든요. 누르시고요. 이번엔 위쪽으로 이렇게 안 가셔도 돼요. 요 지점에서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600이라고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600만큼 올라간 선이 지금 그려진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여기서 다시 라인 이쪽에서 이렇게 선을 긋고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거는 트림으로 잡아서 끊어주고 트림으로 잡아서 끊어주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사각형의 크기는 600에 1200입니다. 디멘션이라 해서 이 치수 넣는 건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사각형도 한번 그려보시고 뭐 1200에 2400도 한번 그려보시고 사각형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트림 명령 조금만 더 배워볼게요. 트림 명령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트림 해가지고 제가 2개 객체를 잡을 수도 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다 했어요. 근데 우리 미국 분들은 또 이것도 귀찮대. 세상에. 그래서 트림 명령하고요. 오브젝트, 퍼스트 오브젝트 창에 아무것도 넣지 마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냥 수 자르듯이 머리카락 수치듯이 그냥 갖다 대는 대로 잘려요. 그 효과가 어떤 거냐면요. 그냥 트림 전체를 놓고 나서 스페이스바 누른 거랑 똑같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트림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그리고 이렇게 자르시면 되는데요. 이 기능 다른 데 캐드 같은 데 저 예전 직원도 다른 데서 캐드를 배우고 왔는데 이것만 배웠어요. 야매 방법만.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커팅을 못해요. 이거를 있다는 것만 일단 아시고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라인 두 개를 긋고 뭐 여러 개를 그어요. 그리고 요 사각형을 한번 만든다 생각하시고 트림 요거 잡아서 이쪽 거 자르고, 이거 잡아서 이쪽 거 자르고, 이거 잡아서 이번에 이쪽 거 자르고, 이거 잡아서 이쪽 거 자르고, 이거 잡아서 이쪽 거 자르고, 이거 잡아서 이제 요거 잡아서 이거 자르고, 요거 잡아서 이쪽 거 자르고, 이거 잡아서 이쪽 거 자르고, 요거를 좀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복잡한 도면이 나왔을 때 막 이제 도면이 정말 나중에 이상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요, 막 정말 막 웃기지도 않은 막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걸 잘라내라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여기 요거를 이렇게 없애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트림 스페이스바 누른 사람 또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요걸 잘라. 요거 안 잘리네. 왜냐면은 요건 자를 게 없거든요. 요건 이레이즈로 지워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작업이 길어져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퍼스트 오브젝트와 세컨드 오브젝트를 구분해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요, 그냥 트림 잡아가지고 요거 잡아서 이렇게 끊으면 끝나요. 자,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이요, 눌러서 고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드래그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그리지 맙시다. 펜스라는 거 한번 배워볼 거예요. 트림 첫 번째 퍼스트 오브젝트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겠죠. 물론 있어요. 근데 또 재미없잖아요. 트림 스페이스바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아서 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줄을 칠 거예요. F 스페이스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선이 생겨요. 이 선에 걸리는 놈들은 다 죽는 거예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잘려요. 다시 트림 전체를 잡으시고요, 스페이스바 세컨드 오브젝트를 누르실 때 하나하나 찍는 게 아니라 내 선에 걸리는, 펜스에 걸리는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시면요, F 스페이스바. 그리고 하나를 누르시고요, 이 선이 가는 곳 이렇게 간다고 쳐요. 근데 이 선에 걸린 놈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렇게 죽어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뱀을 그리진 않겠죠. 그냥 트림 가고 나서 펜스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자르시겠죠. 보통은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런 펜스가 어떤 데서 많이 쓰이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도면이 좀 이제 복잡한 놈들 나오기 시작하면 대중 없습니다. 막 이렇게 생겼어. 정말 막 어디 도면 보니까 막 그래. 근데 이제 내가 잘라야 되는 구간이 요거 어디냐면 여기서 여기 요거 요 사이에 걸리는 애들을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귀찮죠. 그럴 때 이제 하는 방법이 트림 스페이스바 요 두 선을 잡고 나서, 지금은 아마 오스냅이 켜져 있을 거거든요. 오스냅이 켜져 있어도 아마 안 먹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펜스를 이런 식으로 긋는 거예요. 펜스를 그을 때도 쉬프트를 누르면은 안 되네. 안 됐었나? 쉬프트가 안 먹는 거야, 직교 좌표가. 여기서 이렇게 클릭하고 스페이스만 눌러주시면 이 가운데만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물론 트림 잡아가지고 얘네를 퍼스트 오브젝트를 얘 잡고 나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면 되기는 하겠죠. 근데 사각형을 그리는 것보다 저 같으면은 트림을 잡아가지고 펜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끊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위아래가 끊겼거든요. 그럼 뭐 원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걸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기 시작하죠. 그런 건 좀 나중에 더 복잡한 도면 나오면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몇 분이나 했을까요? 45분이나 얘기를 했네요. 좀 빨리 가기는 했는데요. 주말 동안 보시고 해당 내용들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문의 주세요. 다음에 더 복잡하고 힘든 걸로 다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